전국 대부분 지역의 아침 기온이 영하권으로 떨어지는 등 초겨울 기온을 기록했습니다. 세계 스카우트 잼버리 대회 예산이 최근 2배가량 늘었습니다. 행사 개최지인 부안군도 막대한 예산을 들이고 있지만 들러리 역할에 그치지 않을까 하는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부안 격포항에 정박해 있던 한 어선에서 가스가 폭발해 한 명이 숨지고 한 명이 다쳤습니다. 모금을 통해 어려운 이웃을 돕는 희망 나눔 캠페인이 전북 지역에서도 시작됐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 전북 시작합니다. 전북 대부분 지역의 아침 기온이 영하권으로 떨어지는 등 초겨울 기온을 기록했습니다. 전주기상지청은 4일 오전 아침 최저 기온은 장수 영하 6.1도, 임실 영하 4.9도, 남원 영하 3.7도, 정읍 영하 2.7도 등을 기록했다고 밝혔습니다. 전주기상지청 관계자는 6일까지 전북 대부분 지역의 아침 기온이 0도 이하로 떨어져 춥겠고 낮 기온도 10도 내외의 분포를 보여 쌀쌀하겠다고 예보했습니다. 남원시에서 코로나19 확진자 5명이 추가로 발생해 방역 강화 대책을 밝혔습니다. 이환주 남원시장은 4일 비대면 브리핑을 통해 남원 지역 내에서 5명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또 현재 확진자의 진술을 토대로 보건소 직원 33개 팀이 최초 증상 발현 2일 전부터 동선을 파악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남원시는 보건소 주차장에 선별진료소를 설치하고 확진자의 이동 동선과 관련 공개 가능한 정보는 재난문자와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고지했습니다. 남은 이번 확진자 감염 경로는 서울 관악구 575번 확진자인 어머니와 지난 11월 27일부터 29일 사이 남원과 고창에서 밀접 접촉하였습니다. 코로나19 진단 검사를 받은 결과 12월 4일 최종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새만금에서 열리는 세계 스카우트 잼버리 대회 예산이 최근 2배가량 늘었습니다. 그러면서 도나 시군이 부담해야 할 예산도 늘어날 것으로 추산되는데요. 이런 가운데 행사 개최지인 부안군도 잼버리 전담 조직을 갖추고 막대한 예산을 들이고 있지만 자칫 들러리 역할에 그치는 것 아닌가 하는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정명기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난달 4일 천일 앞으로 다가온 25회 세계 스카우트 잼버리 대회의 성공을 기원하는 행사가 열렸습니다. 세계 잼버리가 열리는 부안의 새만금 관문에서 치러졌습니다. 이 행사에 부안군이 들인 예산은 2천여만 원. 그런데 전북도가 낸 A4 용지 2장 분량의 행사 관련 보도자료를 보면 부안군에 대한 언급은 군수와 댄스팀 단 2마디뿐입니다. 부안군은 올해도 세계 잼버리를 알리기 위한 예산만 수억 원을 들였는데 홍보 효과는 따져봐야 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여산 정도 가면 우리 잼버리 광고 탑이 있어요. 거기에 부안군에서 한다는 얘기 하나도 안 나와요. 그런 여러 가지들이 지금 소외를 받고 있다.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의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도에서는 새만금 잼버리라고 하고요. 우리 부안군에서는 부안 새만금 잼버리라고 하고 있습니다. 잼버리 대회 개최지를 한눈에 조망할 수 있는 경관 쉼터가 지어질 부안의 잼버리 공원입니다. 이 일대에는 축구장 1개가 넘는 8,300여 제곱미터 면적의 잼버리 경관 쉼터가 들어설 예정인데요. 새만금 잼버리 대회를 상징하는 조형물이 눈에 띕니다. 그 옆으로는 보시다시피 한국 스카우트 연맹, 전라북도가 새겨져 있지만 개최지인 부안군은 없습니다. 전체 사업비 32억 원 가운데 국비와 도비가 각각 3억 원, 나머지 26억 원가량은 모두 군민 혈세가 투입될 예정입니다. 정부와 전북도가 공동으로 주관하는 국제 행사라고는 하지만 볼멘 소리가 나옵니다. 잼버리 경관 쉼터 조성 사업 해가지고
우리 군비가 26억이 들어가고 도비가 3억이 들어갔어요. 왜 이렇게 국비와 도비를 확보하면서 총 사업비를 32억으로 확정을 하는 상황이 돼가지고 정부는 최근 세계 잼버리 전체 사업비를 846억 원으로 확정했습니다. 원래 예산보다 2배 가까이 늘어난 규모로 지난 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앞으로는 상하수도 전기통신시설, 대집회장 조성 등 행사 관련 기반 시설 마련과 운영 준비에 속도를 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지방비 부담이 50%로 줄긴 했지만 도나 시군이 부담해야 할 예산은 더 늘어날 것으로 추산됩니다. 지구촌 청소년 축제에 국내외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 가운데 정작 개최지인 부안군이 들러리 역할에 그치는 것은 아닌지 사업 전반에 대한 꼼꼼한 점검이 필요해 보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정명기입니다. 부안 격포항에 정박해 있던 한 어선에서 가스가 폭발해 한 명이 숨지고 한 명이 다쳤습니다. 4일 새벽 6시 50분쯤 부안 격포항에 정박해 있던 7.9톤급 어선에서 가스가 폭발했습니다. 이 사고로 배에 타고 있던 A씨가 의식이 없는 상태로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끝내 숨졌습니다. 부안해양경찰서는 선박 폭발로 인한 해양 오염은 없는 상태며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지방대학 위기의 원인과 실태를 진단하고 이를 극복하기 위한 대안을 찾는 연속기획 순서입니다. 지난 20년 동안 전국에서 폐교된 대학은 모두 17곳에 달합니다. 강원 동해시의 한중대도 2년 전 폐교했는데 아직도 직원 100여 명이 밀린 임금 440억 원을 받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폐교된 대학 구성원의 막막한 현실을 박건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강원도 동해시에서 작은 편의점을 하고 있는 안모 씨. 안 씨는 지난 2018년 2월 말까지 폐교된 한중대 교무처에서 근무했습니다. 폐교 직전까지 학교에 머물렀던 안 씨가 1년 넘게 받지 못한 임금은 1억 원가량. 졸지에 직장을 잃은 안 씨는 은행 대출을 받아 편의점을 차렸습니다. 전 교직원들이 저희가 한 200명 정도가 되는데 지금 기존에 있는 연고가 없는 교직원들은 동해를 떠났고 그다음에 이제 연고가 있는 교직원들은 여기서 참 힘들게 생활하고 있죠. 직업을 가진 교직원도 있지만은 그렇지 않고 이제 좀 하루하루가 좀 힘들게 살아가는. 열린민주당 강민정 의원은 국정감사에서 2019년 현재 한중대의 체불임금 규모가 440억 원이 넘는다고 밝혔습니다. 밀린 임금을 받지 못한 한중대 교직원은 108명으로 확인됐는데 실제로는 200명이 가깝다고 전직 교직원들은 주장합니다. 대학이 문을 닫으면서 대학가 주변은 말 그대로 황폐화됐습니다. 2년 넘게 방치된 학교 건물은 오히려 지역의 흉물로 전락했습니다. 학생들이 쓰던 자판기는 보시는 것처럼 널브러져 있습니다. 그리고 현관문도 산산조각이 난 채로 폐교 이후 2년 동안 그대로 방치되어 있습니다. 학생들이 떠나면서 원룸 건물은 대부분 비었고 대학가 주변은 유령도시나 다름없는 상황입니다. 그렇죠. 많은 동안 많이 비고 많이 어렵죠, 마을이. 사정이 이렇지만 학교 부지와 시설 활용 방안은 여전히 찾지 못했습니다. 학교법인의 채권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지난해 12월 한중대 부지와 시설물에 대한 경매가 시작됐지만 3번 연속 유찰되자 채권단은 경매를 중단한 뒤 일반 매각에 나섰습니다. 폐교 대학의 문제는 이제는 정부가 좀 앞장서서 정책을 내놓아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폐교대학 종합관리지원센터의 설치나 운영을 좀 바탕으로 해가지고 폐교대학 교직원에 대한 사회적 안전망이 갖춰질 수 있도록. 지난 2000년 이후 폐교된 대학은 모두 17곳. 폐교된 대학의 교직원들은 밀린 임금이라도 청산받기만을 바랄 뿐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박건상입니다. 모금을 통해 어려운 이웃을 돕는 희망 나눔 캠페인이 전북 지역에서도 시작됐습니다. 어려운 경제 상황으로 목표 금액이 줄었는데요. 코로나19로 비대면이 강조되면서 마음을 표현하는 방법은 다양해졌습니다. 이진철 기자의 보도입니다. 사랑의 온도탑이 전북 지역에 세워졌습니다. 나눔으로 희망을 이어주세요라는 슬로건 아래 진행되는 이번 모금은 코로나19 상황 속 어려운 경제 상황을 고려해 모금 시작 22년 만에 목표 금액을 처음으로 감소했습니다. 지난해 78억 1,800만 원이었던 목표액은 올해는 63억 원으로 18% 정도 줄었습니다. 목표 금액을 달성하면 수은주가 100도까지 올라가는데 사랑의 온도탑은 1999년 첫 캠페인 시작 이후 21년 연속 100도를 달성했습니다. 하지만 올해는 코로나 여파로 모금액이 줄어들 것으로 전망되면서 모금 방식이 다양하게 바뀌었습니다. 모금회에서 배포한 QR코드를 스마트폰으로 인식하는 모바일 기부 방식이 도입됐습니다. 이외에도 각 지역 은-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거나 자동 응답 시스템 등을 이용해 사랑 나눔에 동참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어려울 때일수록 더 어려운 이웃들이 많아지거든요. 그래서 우리 전북 도민들이 선한 영향력으로 십시일반 정성을 모아주시면 더 어려운 이웃들이 올겨울을 따뜻하게 보낼 수 있을 것입니다. 저희 사랑의 열매와 함께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지역 소외계층과 사회복지시설 등에 전액 지원되는 희망 2021 나눔 캠페인은 1월 말까지 진행됩니다. 헬로티비 뉴스 이진철입니다. 김제시가 올해 안에 운전직렬 공무원 16명을 추가로 채용합니다. 김제시는 관련법 개정에 따른 운전직렬 추가 채용의 필요성을 행정안전부에 여러 차례 건의해 지난 10월 확정됐다고 밝혔습니다. 김제시는 운전직렬 경력경쟁 임용시험을 전북도에 위탁해 공정성을 확보했다며 이달 30일 합격자를 발표할 계획이라고 덧붙였습니다. 김제시 관계자의 설명을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이번 김제시 운전직렬 공무원 채용은 행정안전부 기준임금의 반영을 통해 김제 시민의 재정 부담을 덜고 환경 분야 행정 서비스 개선 및 일자리 창출까지 일석삼조의 효과를 내게 되었습니다. JB금융그룹이 정읍에 조성하는 연수원 착공식이 내장산 리조트에서 열렸습니다. 사업비 500억 원이 투입되는 JB연수원은 내장산 리조트 관광지에 지하 1층, 지상 7층 규모로 조성됩니다. 연수원은 직원과 가족들이 사용하며 지역 특산품 소비와 일자리 창출, 세수 증대에 도움이 될 전망입니다. JB연수원은 오는 2022년 말 완공될 예정입니다. 순창군이 코로나19로 어려운 저소득 가구에 지원하는 2차 재난지원금 1차분 1억여 원을 169가구에 지급했다고 밝혔습니다. 순창군이 이번에 지급한 지원금은 코로나19로 어려운 저소득층의 생계 지원을 위해 정부가 4회 추경 예산에 확정한 예산입니다. 대상은 코로나19 이전 대비 소득이 감소한 가구 가운데 중위소득 기준 75% 이하, 재산 기준이 3억 원 이하인 가구입니다. 고창군이 여성가족부로부터 가족친화 인증기관으로 재인증받았습니다. 가족친화 인증은 자녀 출산과 양육 지원, 유연근무 제도 등 가족친화 제도를 모범 운영하는 기관을 대상으로 인증하는 제도입니다. 이번 재인증으로 고창군은 2023년 11월까지 자격을 유지합니다. 지인을 흉기로 위협해 승용차를 빼앗고 남의 카드로 수천여만 원을 사용한 5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전주지법은 특수강도와 여신 전문 금융업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57살 A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습니다. 도박 빚으로 어려움을 겪던 A씨는 지난 6월 지인 B씨를 흉기로 위협해 3천만 원 상당의 승용차를 빼앗아 도주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헬로티비 뉴스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